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그 감정에 대면함으로써 그 불행을 우리 아이들한테 더 이상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부모님처럼 안 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아이 키울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부모할 때 받았던 그대로를 주고 있다는 거, 그런 경험들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음을 이제 알았다는 뜻입니다. 정신 분석을 10년 동안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아이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처를 치유하려면 누군가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에도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조건 거는 거 봤어요? 우리 엄마 서울대학교 안 나왔으니까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러는 거 봤어요? 우리는 걸어요.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게 조건을 걸지 않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 감정의 대면함으로부터 거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올라오시죠? 분노 안 올라오세요? 안 올라오시는 분은 이미 신의 영역에 가신 분들이에요. 그분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적어보세요.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정확하게 첫 번째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내 아이한테 그렇게 많은 분노를 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머릿속에 아는 것과 적어보는 게 그렇게 달라요. 내가 내 부모보다는 조금 덜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분노를 내 아이한테 하고 있다는 거. 왜요? 분노의 대상은 가장 안전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절대 보복하지 않은 사람한테만 분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운전하다가 부딪혔습니다, 차가. 근데 상대편이 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왔어. 그때 집에 오니까 어때요? 뭐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말도 했어야 되는데, 저 말도 했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지나가. 뭐라는 자식이 아니고 쉽게 조용히 해. 그 사람한테 못한 말, 그 분노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자식 아니면, 가장 안전한 아내 아니면, 가장 안전한 남편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걸 적어보면 분노의 패턴이 있음을 알게 돼요. 바로 그 순간 그걸 건들면 그냥 튀어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마다 분노가 오르는 지점이 달라요. 어떤 어머님들은요, 애가 밥을 안 먹으면 분노가 올라와요. 그런 엄마 있어요. 애가 밥을 안 먹으면 분노가 오는 엄마들 있어요. 어떤 어머님들은요, 애가 징징거리면 분노가 올라와. 분노가 올라와요. 징징거리면. 사람마다 분노가 올라오는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밥을 안 먹는데 왜 분노가 올라오죠? 애가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가 분노가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키가 안 클까봐, 그래요, 안 자랄까봐. 그거는 의식이죠. 무의식안에는 전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의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 분노가 올라올까요? 어떤 사람만이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 분노가 올까요? 그 엄마가 어린 시절에 밥을 안 먹었던 엄마, 그래서 야단을 맞았거나 매를 맞았거나, 그 엄마의 엄마가 밥을 제대로 안 차려줬던 엄마.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야, 난 밥을 혼자 차려 먹었는데 넌 차려준 밥도 못 먹냐? 어떤 아빠가 있어요. 굉장히 배를 큰 사랑하는 아빠인데 애가 밥을 안 먹으면 미쳐.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왜 그렇게 그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어? 그때 마음대로 한번 했더니 아이가 아빠가 탁 터지니까 애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야. 밥 먹어! 밥 먹으란 말이야! 와! 밥 먹어! 와! 그러다가 눈물이 확 터지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이혼해서 새엄마가 신밥 줬을 때도 억지로도 먹었어야 되는데 너 차려준 밥도 못 먹냐? 우와!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일으키는 감정이 하나 있다는 거. 이 감정을 해결이 안 되면 아이들은 반드시 감정을 건든다는 거. 여러분, 저는 어떤 엄마도 만나봤냐면요, 밥을 잘 차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직장을 그만둔 엄마를 만났어요. 밥을 정성껏 차려주는데 내가 밥을 안 먹어. 분노가 올라와서 밥상을 발로 걷어찬 엄마를 만났어요. 아니, 뭐하러 직장을 그만뒀어요? 밥상 걷어차려면 뭐하러 그만뒀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밥을 안 먹어요? 왜 밥을 안 먹어요? 왜?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거예요. 배가 안 고파서. 그건 진실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말 뭐라는지 아세요? 자신이 음식을 맛없게 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지금 배가 안 고파. 감격의 신호가 배가 안 고파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자, 근데 감격의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는 밥을 먹으라 그래요. 그럼 아이는 어떤 걸 쫓아갈까요? 엄마 말을 쫓아갈까요? 자신의 감격의 신호를 쫓아갈까요? 감격의 신호. 엄마가 신인데요. 엄마 말 안 들으면 죽음인데, 감히 어떤 아이가 엄마 말을 거역하고 감각의 신호를 쫓아가요. 여러분, 감각의 신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강연장에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아랫배가 살살 꼬여요. 제가 오늘 비가 와서 사실 여기 1시간 반 전에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늦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아랫배가 살살 꼬이는 건 이걸 무슨 감정이라고 부르죠?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려움을 감각의 조합을 통해 느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저의 존재의 구성 요소인 거예요. 엄마는 분명히 사랑으로 밥을 먹으라 그랬죠. 근데 아이한테 뭐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버려주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내가 사랑을 줬지만 사랑 안에 분별이 없었다면 그것이 그 아이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이 감각 신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인생을 살면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각 신호가 뭘 보내요? 너 거기다 죽어 신호를 보내잖아요. 이걸 믿었던 아이들은 그 자신의 감각 신호를 믿고 거기서 나와요. 근데 만약 어릴 때서부터 이 감각 신호를 부정당했던 사람들은요, 거기 있어요. 왜 거기 있어요? 엄마가 거기 있으랬잖아요. 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8개월까지 아이 잘 키우는 엄마들 있죠?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린아이 발달에 관한 얘기를 깊게 나누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배를 끈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는 책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18개월 되면 아이들 제1반항기 나오기 시작하죠. 발달상 제1반항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이들 싫어, 그죠?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싫은 줄 알아요. 그죠? 안 할래, 내가 할래. 그러죠. 내가 되지도 않은 것들을 내 거야, 그죠? 내 거야. 그러면 가차없이 등짝을 때려버리는 엄마들. 아니, 때린 게 아니에요. 손이 거기 가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요새 사회에 그 폭력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학대 문제. 계모가 때려 죽였다, 그죠? 뭐 유치원에 누가 때려 죽였다, 그죠? 여러분, 그거 계모라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이 사회가 아직 뭔가 이해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 두려움으로 처벌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아이를 때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매 맞지 않았던 사람들은 애를 때리고 싶은 욕구 자체가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매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어떤 엄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한 대도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봤을 때는 아무리 어도 매 맞은 얼굴이야. 금방 알아요. 매 맞은 얼굴은 얼굴이 경기 있게 있어요. 그래요? 한 대도 안 맞으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았어요. 매일 맞았어요. 매일 잡매를 맞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엄마와 아빠가 싸웠죠. 근데 아빠가 엄마한테 욕을 했다, 엄마를 때렸다. 자식이 내가 그걸 지켜봤다. 그러면 매를 맞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안 맞았지만 내 동생이 매를 맞은 걸 내가 지켜봤다. 여러분, 동일하게 매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리셨어요? 때렸어요? 네, 솔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장조가 일어나요. 예. 어떤 엄마는 그런 거예요. 딱 2번 때렸다는 거예요. 2번이요? 2000번 때렸습니다. 왜요? 한 번 때린 기억이 있다면 1000번에 때린 기억은 많은 걸 통해 지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 맞은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번에 맞은 기억은 이미 지워졌더라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든 손으로 안 때리려고 노력하잖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요, 자기는 손 안 때리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파리채로 때렸대. 파리채로 매 맞은 거예요. 예. 근데 뭘로 때려요? 손을 안 때리지만 말로 때려버려요. 말로.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뭘로 때린지 아세요? 여러분이 신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신이 싸늘한 눈빛으로서
그 아이를 때려버려요. 분노를 가지고 차가운 눈빛으로서 그 아이를 죽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매 맞지 않은 사람은 애를 때리고 싶은 욕구 자체가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왜 매 맞은 사람만이 아이를 때리고 싶어 할까요? 자기가 매를 맞았을 때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고통만큼은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않을 텐데 왜 매 맞은 사람만이 아이를 때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까요? 여러분 이 기전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5대까지 그냥 반복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자기 엄마한테 매를 맞는다는 것은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더 위기 상황이거든요. 인간이 호랑이를 만나면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하다 잡혀먹는다는 거 아시죠? 인간이 위기 상황에서는 딱 둘 중에 하나밖에 행동을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투쟁하거나 회피하거나. 이걸 투쟁, 회피 반응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두엽이라는 곳에 이 위기상이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 몸인 변연계의 이 몸이 이거를 기록해. 왜? 빨리 반응에만 살아남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 몸이 이걸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내 몸이 반응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위기 상황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럼 비슷한 상황에서 내 몸이 반응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만 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1만 분의 1초. 여러분 1만 분의 1초 이해하세요? 푸르미닷컴의 시합 중에 명철맘이라고 있습니다. 명철맘. 이름이 명철맘인데 이름이 이부영이에요. 부영. 어느 날 제가 운전을 딱 하고 있는데 명철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내가 왜 이 시점에서 명철맘 생각을 할까? 생각을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에 뭐가 싹 지나가냐면 부영 2차 아파트 지나가는 거예요. 부영 아파트. 부영 아파트라는 그 부영을 딱 떠올리는 그 순간에 명철맘을 생각하는데 10,000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지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상처는 먼 곳에서 받는 것이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는 상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처는 가깝고 치밀한 관계에서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살 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무식이 있어요. 그럼 내 아이가 2살이 되면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00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000분의 1초를 피해갈 수 있어요? 이 생에서 이걸 분별 못하면 다음 생에서 똑같은 걸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 인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가능하는 기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서 재산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죠? 죽으면 뭘 가져가요? 가족을 가져가요? 가져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죽어도요. 뭐가 남는지 아세요? 의식이 남아요. 이 생에서 분별 못하면 다음 생에서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거. 네. 그러나 10,000분의 1초의 분별은 또한 이 생에서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해볼까요? 혹시 징징거리면 분노가 올라오는 분들 계세요? 네. 진정성을 가지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진정성이 없어요. 진짜 분노가 안 올라와요. 얼굴은 분명히 분노가 올라온다고 써있어. 근데 손을 들지 않아. 그럼 진정성이 없으면 풍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 강의를 제가 들 수 있으면 조용히 진행해요. 이런 사람 깨우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일부러. 자 다시 한번 진정성이 없으면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아이가 징징거리거나 내 손자가 징징거리면 분노가 올라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예. 왜 징징거리면 분노가 올라와요? 내가 어린 시절에 징징거려보지 못해서 징징거렸을 때 공감받은 사람은 애들 징징거리는 게 음악처럼 들려요. 그리고요 금방 왜 징징거리는지 그 자리에서 알아. 배가 고파서 징징거리는 건지 아니면 그때 졸려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 알아. 어린 시절에 징징거렸지만 공감받지 못해서 애초에 징징거려보지 못했던 사람들, 둘 중에 한 우리 엄마들이 징징거리면 미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엄마들, 착한 엄마들. 그럼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남한테 보여주는 나와 진짜 내가 다르다는 뜻인 거예요. 척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천사네요. 그러면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가 날 몰라서 그래. 내 속이 얼마나 울퉁불퉁한데. 착한 사람한테만 우울증이 온다는 거 아세요? 착한 사람한테만 강박과 중독이 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를 착하게 키우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키우셔야죠? 고유하게 키우셔야 돼. 고유하게. 있는 그대로의 그 감정을 갚지 않고. 자, 두 번째, 어떤 물의 사람들에게 진그림을 미칠까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정서적으로 돌봤던 사람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게 순리지 아이가 부모를 돌보는 건 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정서적으로 돌봤어요. 역할을 통해 안 돌봤어요. 역할을 통해서. 어떤 놈이 남의 집에 가잖아요. 누가 설거지 해달라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말투를. 근데 빨간 고무장갑이 손에 껴있어요. 아니, 고무장갑이 왜 내 손에 껴있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이 선택이 아니야. 자동 반응이야. 사랑받기야.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오빠가 말씀을 피웠어요. 그럼 나는 내 욕구를 우리 엄마한테 표현하면 우리 엄마가 힘들어지지. 그래서 집에서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징징거리면 미칠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냐면 징징거리는 거예요. 저는 배려를 30년 가까이 훈련해 왔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징징거리면 곧바로 공감해 주시려고 노력하죠. 구나구나 안 해주세요. 구나구나. 그래, 그렇구나, 슬프구나. 구나구나, 그죠?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좀 지나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이제 구나구나 하지 마세요. 왜? 말만 구나구나야, 말만. 가슴이 전혀 안 가. 아니, 그렇게 훈련했는데 왜 그렇게 힘든가? 여러분, 전 가난한 가정에 6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 7월에 콩만 메고 계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울었을 때 오지 않았어요. 우리 클 땐 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랬어요. 다 그랬다 치더라도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울다 울음을 그쳤어요. 왜요? 울어봤자 소용도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울음을 그쳤을 때 그때 받았던 그 상처들 있죠. 그때 채우지 못했던 욕구와 그 감정,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처받은 내면아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아이. 상처받은 내면아이. 여러분, 내면아이 기억하세요? 내면아이. 내면에 귀신이 쫓아다닙니다. 내면아이. 상처받은 내면아이. 우리 부모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인정할 수 없어서 나의 무시간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욕구와 감정. 그림자로 남아있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그림자가 되면 나한테서는 전혀 안 보여요. 항상 누구한테서만 보이냐면 남한테서만 보여요. 어떤 엄마들 보면 꼭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만 보여요. 저 사람이 불쌍해, 저 엄마가 불쌍해, 그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도 불쌍해, 저 사람도 불쌍해, 그런 사람 있죠. 힘나쁨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제일 불쌍해. 네가. 왜요? 왜 네가 제일 불쌍해요? 자신이 불쌍한 걸 못 보니까, 내 안에서는 안 보이니까 꼭 남한테서만 보여요. 여러분, 내면아이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치유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나구나 하다가 분노가 확 올라와 버립니다. 왜요? 분노가 확 올라와요. 어른인 아빠는 분노를 하면 내 아이가 또 상처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올라오는 분노를 조절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른인 아빠인 제가 분노할까요? 아니면 제 내면아이가 분노할까요? 내면아이가 분노하는 거 이해하셨죠? 저는 지금 와서 구나구나라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받은 사랑이 없는데 제가 줄 사랑이 뭐가 있냐 이거죠. 최선을 다해서 쥐어 짜서 주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별걸 다 비워서 구나구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은 더 달래. 아무리 줘도 더 달래. 우욱 하고 제 내면아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아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려요.
얘기 좀 해드려요. 근데 울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눈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거 인정하세요. 시집 갔더니 식구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빠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엄마들은 그냥 한 번에 알죠. 그래서 강연하면서 제가 이게 제일 좋아. 왜냐면 이거는 얘기하면 설명하지 않아도 한 번에 알아. 이런 푸른 엄마가요, 우리 집에 되게 이상한 집에 시집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6남매가 모이잖아요. 술 한잔 먹으면 울기 시작해요. 오, 가난했어, 가난했어. 여러분, 울고 나면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아세요? 내년에 또 봐. 내년에 와서 또 울어. 오, 가난했어, 가난했어. 여러분, 저 내면 아이를 이해 못해서 품이 엄마하고 고구마 줄거리 가지고 10년을 싸웠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사람이나 되죠? 나와 나의 내면 아이, 그죠? 아내와 아내의 내면 아이. 항상 싸우면 내면 아이끼만 싸운다는 거 아세요? 고구마 줄거리 가지고 10년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전쟁 영웅입니다. 6.25 때 화랑복만 3개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상을 당하셔서 경제력이 없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소년 가정이 돼서 고구마 줄거리를 따다가 시장에 다 팔아야 되는데,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서 가족이 굶었던 깊은 상처가 있어요. 아니요, 단지 하나의 사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3일 동안 굶겨갔다는 거예요. 가난이 줬던 모든 상처가 뭐에 와서 상징화되냐면 고구마 줄거리 와서 상징화되는 거 있죠. 아, 근데 푸른 엄마는 추석만 되면 고구마 줄거리 못 가요. 나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구마 줄거리 보는 그 순간에 만물을 조사해. 내 상처가 안 떠오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거 힘든 거야. 근데 푸른 엄마는 추석만 되면 내가 우울해지니까 저를 달래주는 방식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자꾸만 축소시키는, 없애는 방법, 그 부정하는 방법인 거예요. 뭐라 그러지 아세요? 그 뭐 몇 번이나 했다 그래. 몇 번이나 했다 그래. 이거 우락 올라오는 거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인간은 우락 이렇게 하고 푸른 엄마하고 10년을 싸웠어요. 근데 어느 날 푸른 엄마 말이 확 달라지는 거 있죠? 당신이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공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공감인 거예요. 뭘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와 그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오느라고 힘들었다는 거, 그거 알아달라는 거 아니야, 그죠? 와,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냥 통곡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여러분, 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 정말 저 생방송할 때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도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울음이 끝나고 난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구마 줄거리가 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무의식에 있었던 것이 의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의식 안에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푸른만에 어떤 상처가 있냐면 1남 4녀 중에 셋째입니다. 네가 아들이었으면 자식을 낳지 않았을 때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원추적 부정이라고 불러요. 아들이었으면 존재가 부정당한 상처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나중에 의식이 성장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근데 유산돼 버렸어요. 병원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럼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머님들한테 상실을 해도하세요 그러면요, 자식아 잘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툭 튀어나와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 가, 사랑하는 딸아 잘 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왜 인간을 영이라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고 계신다는 뜻인 거예요. 무의식은 뭐든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엄마가 3개월 안 됐을 때 막 몸을 떨기 시작해요. 왜 떨는지 아세요? 그 엄마가 3개월 때 애를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상달이 되면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 안 나오려고 그러죠? 바깥에는 아들을 원하는데 자기가 딸인 거예요. 그럼 안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가만히 누워있잖아요. 얘가 뭘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엄마 발자국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네가 아들이었으면 그냥 툭 던진 말 하지만 존재가 부정당한 상처입니다. 예, 아주 근원에 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푸른 엄마 5살 때 남동생이 죽었어요. 여러분, 5살은 시기적으로 전능한 자가 우수한 무법자시라는 거 아세요? 예,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깊이 발달을 나누지 못합니다. 5살짜리 키워보시면 어떤지 아세요? 뭐든지 일하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 엄마가 누르면 뒤집어지잖아요. 내가 눌러야 되는데, 그죠? 엄마 주먹내. 그리고 보재기 내려고 그러죠? 뭐든지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이 시기를 5살 전의 아이들을 황제의 시기라고 불러요. 황제. 이 시기는 황제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황제, 이 시기는 아슬아슬하게 이기해 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야만 그 아이는 유능한 자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 이걸 버려뒀다고 일부러 지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뭘로 발달하는지 아세요? 나는 시집을 가고.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이 시기는 뭐도 함께 발달하는 시기냐면 죄책감도 함께 발달하는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애하고 아무런 관련 없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아빠를 미워했기 때문에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란다. 이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죄책감이 많은 사람으로. 여러분, 죄책감은 위장된 분노예요. 분노를 밖으로 못하니까 자기를 치는 거예요. 죄책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